자, 포인트 3 가겠습니다. 이번 포인트에서는 대학별 면접 방법을 토바보기는 뭐냐면 상세하고 세밀하지만 정확하게 보는 거. 이게 토바보기. 순 우리말인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연결로 봤을 때 포인트 1, 2로 보면 이번이 포인트 3로 볼 수 있는데 포인트 1, 2 강의들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각 대학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의대 면접에 있어서는 6개까지 낼 수 있잖아요. 물론 한 대학에 뭐 2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전형별 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사실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뭐 한 학교에다 3개까지 넣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특별한 뭔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있는데, 더 이상은 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면접 방식, 또 포인트, 면접실 시간, 이런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각각의 대학별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대 합격 전략인데, 자, 크게 보면 우리가 단계로 제가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 여기 자기소개서가 없는 것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에 같은 경우는 이 자소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포인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 학생부 기록을 충실화가 물론 필요하지만 솔직히 충실화 안 된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자소서로 보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자소서는 이제 자소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또 구축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이미 자소서가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면접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출이 됐으니까 수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학생부 내용을 그쪽에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강조하고 대학에서 어떤 요소를 평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의 어떤 구조, 설계, 또 내용, 논리, 자, 각각의 파트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숙지해서 이 학생부 기록의 충실화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보완하는 과정이 바로 사실 면접 준비가 되겠고요. 면접 준비는 아시겠지만 의사의 직업적 윤리,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해낼 수 있으려면 어떠한 품성과 자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요즘에 의료 사고라든가 손해배상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되는지는 뭐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치료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많이 요구해요. 설명 의무. 자, 이 방법은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보면 나도 이비인후 쪽이 좀 안 좋거든. 요 동네가 안 좋아. 그래서 요 동네를 이제 우리가 이비인후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게 이제 솔직한 표현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뭔가를 꼭 뽑아내잖아. 이때 굉장히 시원함을 느껴요, 항상 제가. 요즘에 이제 비교적 건강해졌는데, 이쪽 분야가. 어쨌든 이 설명 의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치료일 수 있고, 특히 이제 수술이라든가 장기 약물 치료 등이 요구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 설명 의무가 많이 부과되고요. 아시겠지만 환자 자체가 이 설명 의무를 들을 수 없는 상태도 있잖아요, 그죠? 뭐 아시겠죠, 여러 상황상.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수술 동의서라든가 치료 관련된 어떤 면책을 위한 어떤 조치들도 또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논리사고력, 의사표현력 이 부분을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에는 그냥 성적 좋은 애 뽑았잖아.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대 합격 면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논리사고력이었고 이거는 다른 포인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 새겨보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잊어버린 친구들은 세 번째, 역시 학교별 맞춤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내가 의대 면접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 누구를 합격시키고 어떻게 해서 합격시키는가 동시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지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해왔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내밀하잖아. 경험들 같은 게 굉장히 내밀하고 자기만의 어떤 프라이버시, 그것도 가족 상황 같은 거, 우리는 누가 아프고 주변에 누가 어떤 이유를 해서 제가 의과대학을 지원하게 됐다. 이런 것도 제가 면접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제가 사실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참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을 정도로 그런 감명 깊은 또는 눈물샘 자극하는 사연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한 학업 열의와 학업 성취도, 탐구 노력의 과정, 정말 이걸 꼭 알고 싶다. 제 지금 표현이 보여요? 눈이 그냥 부리부리하게 막 이렇게 막 그 어떤 느낌이 있어요. 면접할 때. 그런 친구들은 붙이고 싶어야 되고 동시에 합격을 시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요소가 너무 부족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비슷하다면 그런 친구들이 우선적으로 합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문가 그룹 의대 면접을 많이 해보고 동시에 이게 MMI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지식 유형도 있고 다양한 판단 능력, 그다음에 논리를 구성하는 그런 전개 방법. 그래서 사실 의대 면접을 제대로 준비시킨다는 것 자체도요.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면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또 동시에 이렇죠.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높기 때문에요. 거기에 부합하는 전략과 경험과 능력치를 갖춘 분들이 실전 모의 면접관에 가서 또는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동시에 그런 분들한테 지도를 받아야지 여러분도 만족하고 학부형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면접 현장에 갈 때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면접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전형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걸 아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각 파트로 서울대학교 면접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되고 그 강좌를 열었을 때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큰 틀은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일반 전형을 하죠. 전형적인 MMI 유형이 되겠습니다. 보통 원래 서울대는 한 5개 방 정도 하죠. 그래서 서류 면접방이 한 20분 정도 진행됐고요. 그러면 당년은 좀 특이사항이었기 때문에 면접실을 2개로 줄이고 서류 면접 확인방 20분, 재심은 면접, 활용형, 논리력, 사고력 변화하는 거 통합해서 20분 만에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 전형의 형태고 지역균형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완전한 경쟁보다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점수대별 시험으로 해서는 소위 점수대별 우리가 정시에 가깝겠죠. 정시 전형으로 했을 때는 뽑히기 어려운 친구들을 사실은 뽑아서 이 친구들을 잠재 능력을 키워서 졸업 후에는 대등한 능력 또는 더 높은 능력을 보여주는 친구도 현실적으로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지역균형은 서류 기반을 하지만 이 친구의 서류의 진정성, 활동의 진정성, 이 친구가 과연 의사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 중심의 사고로 무장돼서 살아갈 것인지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을 것인지 지역 공동체나 사회에 다시 자기가 받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이 있는지 그거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인성 꼭지 파트 강의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을까? 그것들이 바로 지역균형에서 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서울대 면접에서는 매년 문제 형태를 매번 바꿉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가지고 그냥 가볍게 정리하거나 또는 그것만 슬쩍 확인하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전형 면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다양한 유형을 연습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안 될 때는 지금 제가 해드린 강의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 자체가 계속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평소에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기본 어휘, 지식 이 부분이 정확히 돼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는 이겁니다. 생각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 중고 때 특히 서울대 자소서, 서울대는 자소서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자소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 3번 문항이 독서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자체는 서류 기반 면접에서 독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독서 내용 자체가. 특히 물론 이제 영양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 아시죠? 모르는 친구들은 영양 중심으로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때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면접을 출제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모자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걸 굴레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모자 안에 토끼리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여는 거고 동시에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는 다양한 사고가 필요하다. 요 개념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면접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생각의 다양성과 이 부분은 코끼리가 안에 들어갔다 할 수도 있지만 갇혔다고 할 수도 있고 코끼리가 갇힌 거를 뚫고 나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 할 수도 있고 생각의 다양성을 열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대학에서도 그렇고 특히 의과대학 면접에서 이걸 문제를 이렇게 내린 이유는 치료 방법이라든가 또 사례의 다양성, 환자의 다양성, 환경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기존의 루틴화된 정형화된 것들이 아닌 질병과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취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래피티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벽에 그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일탈행위로서 이걸 못하게 했지만 이거는 새로운 자기 생각의 표현이고 동시에 자기가 이 글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강력한 그림 하나로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환자를 대할 때도 그냥 이 자기의 지식적인 거를 쭉 나열하는 방법보다는 어머니 또는 아버님, 학생 또는 환자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의 이 고통과 질병은 사실은 이겨내실 수 있고 동시에 같이 협력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어휘나 말이나 어떤 그림 하나로서 결론적으로 환자를 설득하기도 하고 동시에 환자의 치유에 또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환자 협력도 중요하잖아. 그러면 그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표현을 하고 글을 보여주고 어떤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열려 있는지를 보는 게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면접을 냅니다. 물론 서울대만 그런 건 아니고 타 학교도 내지만 특히 서울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너가 창의 인재인 이유를 한번 제시해봐라.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과학 원리를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라고 해서 영상 면접 또는 영상을 올려라 하는 면접도 있지만 연고대 면접에 있어서 가장 또 특징적인 것이 재심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재심 면접이 작년부터는 현장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녹화를 해줘. 그러면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시간이 굉장히 제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논리적 구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 시간 내에 저거를 답변을 못하고 끊어져 버린 경우가 있고, 동시에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또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 거는 간결하게 잘했다기보다는 내용이 부족한 겁니다. 내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사실 짧게 끝나서 감점이라기보다는 해야 될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될 내용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요소, 개념, 논리, 대응법 요게 정확히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고대 문제는 특히 이제 재심문 문제는 활동 우수하고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연대는 작년부터 수리과학 중심의 지문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논리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에 꼭지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수 간의 관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인과관계라고 그러죠. 인과관계. 전체 재심을 보고 전체 재심문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연결됩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고, 이때 그게 사례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들, 우리가 활동, 자소서, 그다음 학교 생활 속에서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꼭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그 구성 논리들 있지 않습니까? 세특 사항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정리하는 내용, 그것들을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한 활동이라든가 선생님이 써놓은 내용 중에서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이때 했고 왜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 문제에 적용이 안 됩니다. 실제 여기 보면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부 기반의 내용을 이 문제와 연관해서 질문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단서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재심이 나오지만 자기 활동 기록들이 같이 연결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특히 원리와 이론의 본질은 파악이 충분하고요. 사실 보면 제 진행 경험과 합격생들의 리뷰 또 우리 자주 합격생들하고 또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하게 논리와 이론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주어진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미적분의 원리가 있고 어떤 원리가 있으면 이것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전형에 따라서 대부분의 전형이 융합과 탐구 인재 전형이 돼 있죠. 학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지만 특정 서양 학자들 이름을 따서 하기도 하고 서양의 문명사 르네상스니 다빈치니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같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보면 처음에는 악어와 악어새고 두 번째는 어떤 중심축을 연결해서 또는 서로 간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커피라는 것이 있으면 그 커피가 결국은 우리가 먹는 데까지 있어서 다양한 어떤 불평등 또는 국제구조의 역학관계 속에서 커피값이 사실 현장 노동자에게서 적게 가는데 그 커피값의 일부를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면 또는 면화 솜이 있잖아요. 우리가 옷을 지금 그 패스트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입고 빨리 버려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만큼 현지 노동자들 또는 이런 부분들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연결하면 공통 개념이 뭘까? 뭐죠? 잠깐 생각, 공유, 공동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뭔가, 지역 공동체가 뭔가라고 했을 때 반대로 이와 같이 한 측면, 두 측면, 세 측면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득점이 되고, 실제 제가 지도하는 모모 학생들, 정말 국가대표급들이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은 이것들을 순식간에 해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 사실 뭐 팀 수업이든 재심의 면접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몇 번 한 경험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합격을 한다.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사고력 연습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전문가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성대, 경희대, 가톨릭대를 보시면 성대도 마찬가지로 면접실이 다양하게 있고요. 역시 큰 흐름은 성균관대는 서울대하고 비슷한 흐름을 가고 실제로 원서를 성균관대 같이 냅니다. 학생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붙은 애가 성균관 붙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균관대에서 반대로 성균관대에 충실할 수 있는 애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 걸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또 충분한 그 역량이 있고 준비된 학생이 사실 여러 학교 붙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칙상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성균관대만 붙고 또 서울대 떨어진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요. 뭐 기준에 따라서 또 그날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거의 서울대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쟁점형이라고 해서 어떤 논제를 줍니다. 대개는 이제 의료적 논제예요. 어떤 수술 기법이 있다. 여기가 어떤 반대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경희대는 일단 찬반 입장을 먼저 정하고 나서 하도록 하는 그런 유형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질문 답변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경희대 역시 논리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가톨릭대는 역시 생명과 의료윤리적 상황, 특히 생명의 가치 또는 어떤 논란되는 상황, 또 치료법에 논란된 상황, 약물에 논란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이 주로 출제됩니다. 자, 이게 좀 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비껴줄게요. 의료인에서 적합성과 의지를 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인제대, 한림대인데 이쪽 파트는 어떤 거냐면 이제 가천대는 재심문 자체보다는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그 인성적인 상황, 활동적인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특히 특이한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총장님이 면접실에 들어와요. 총장님이요. 그래서 총장님 의사시죠.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주로 어떤 지식적인 면 가끔 물어봅니다. 점검적인 걸 물어보는데 물화생지의 기초적인 지식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 인하대는 서류 확인 외에 인적성과 관련된 간단한 제시문을 줍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다른 꼭지에서 또 참고해 보시고요. 친구 간의 어떤 갈등 상황, 또 협력 상황, 또 치료 상황에 있어서 판단 이런 부분을 물어봅니다. 인제, 한림대 역시 큰 구조는 비슷하고요. 역시 인적성과 관련돼서 간단한 사례를 주고 사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금방 볼 수 있는 사례고 한 1분 정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구도가 잡히는 사례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가 잡히는 상황에서 자, 학생이라면 어떤 걸 택할 거야? 학생이 A라면 어떻게 할 건데 B라면 어떻게 할 건데 C라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질문이 단계적으로 들어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서류 일치도를 또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서류 속에서도 지금 얘가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게 좀 순발력으로 답변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 의심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장점을 가시하려면 서류 속에서 나의 경험들이 항상 정리돼야 한다고 그랬죠. 그 경험들을 그 질문에 맞춰서 잘 녹여내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합격 면접 포인트인데요. 지금 보면 재시문 기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연고대가 되겠죠. 논리적 설계 방법, 논리적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거의 답변을 못하고 나오거나, 사실, 문제에 따라서 뒷부분 문제, 보통 2개, 3개가 이렇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뒷부분 문제를 대충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역시 합격하기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다들 못하면 좀 못한 사람이 합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제대로 못할 경우는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논리적 구조를 세워서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 자유형 이렇게 제가 달아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미리 이렇게 공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면접 문제를 낼 거야 라고 공지를 주면 그 공지에 따라서 기간 내에 그걸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 2분 정도 업로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왜 지원하려고 하느냐, 네가 왜 우리 학교에 부합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졌길래 의대 오려고 하는 거지, 이러한 질문과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공지하고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 설계 방법에 맞추어서 하지 않으면 내용이 없게 되고 1분 내에 끝나긴 하겠죠. 1분 내에 하라고 했으니까, 또는 2분 내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구성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점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체계와 설계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자, 합격의 렌즈 카메라가 여러분한테 확실히 비춰서 여러분이 합격에 찍히기 위해서는 확실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선생님을 믿고 또는 어떤 강좌를 믿고 책을 믿고 수업을 믿었으면 그 속에서 신뢰를 하고 선생님들이 하라 또는 어떤 책에서 물론 책이 또 뭐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은 또 다들 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어느 정도는 비교해서 조금 아닌 거는 물론 걸러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죠. 그 자체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역시 합격 의지, 성취 동기라고 했죠. 합격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작을 일부러 하는 이유, 액티브하고 동시에 합격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릿속에 논리가 같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뭐가 있으냐, 역시 조력자들이 잘 협력해야 됩니다. 잘 협력해야 돼.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다 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좀 오래 끌어서 미안. 아닙니다. 네, 한번 띄워도 돼요. 제가 자료 하나 빨리 드릴게요. 네, 지금은 한번 여기서 한번 잠깐 좀 봐보려고. 어디서 해야 저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느껴. 네. 다음 팀에 오면 또 그걸 신경 써야 되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몇개를 못했어요. 그거밖에 한번 제가 정하면 되죠. 제가 좀 자료만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지금 선생님처럼 좀 한 20분, 20분, 20분 스케줄 같은 거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게 목소리가 하고 하는데 이게 화면이 크니까 좀 멋있고 이게 이 얼굴들이 막 보여. 그래.
예. 원점사들 너무 잘 빨리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저렇게 컷할 때 마지막에 빨리 네. 먹어요. 프로젝터 필요한 쪽 알아서 세팅이 좀 필요해가지고. 더 잘하고 싶어. 가을에 들어가면 되죠.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또 봬요.